그날 오후에 마침 필립 웰즈와 마주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일에 대해 물어봤더니 필립 웰즈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한테도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목소리로 그 학생들한테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하고는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웰즈는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하면 그걸 못 참고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남들로부터 잘한다는 말만 들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필립 웰즈가 일으킨 다음 문제. 제가 학기 말 프로젝트를 내주고 나서 일주일 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고 필립 웰즈도 그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립 웰즈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이메일을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명 들으러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다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봤다간 또 자존심 상해하고 화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립 웰즈는 그날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필립 웰즈가 그 프로젝트를 다 이해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컴퓨터 과학을 총괄하던 교수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필립 웰즈가 자신을 찾아와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어렵고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저 황당했습니다. 필립 웰즈가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필립 웰즈는 분명히 내 이메일을 봤을 텐데 강의는 들으러 오지는 않고 다른 교수한테 가서 불평을 했다니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선 다른 교수한테 불평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양쪽 말을 듣지 않고 왜 필립 웰즈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필립 웰즈 불러서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필립 웰즈는 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걸 진짜 다 알았다면 그 프로젝트가 이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모르면서 안다고 대답한 걸 눈치채고 그것들에 대해 너한테 설명해줘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 과외처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았죠. 제가 그날 아침 식사로 한국 음식을 먹었었거든요. 그 냄새가 제 몸에서 나나 봅니다. 기침을 계속 해대고 있더군요. 도저히 설명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할 게 어떤 건지 알려주고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모른 척 참아준 거랑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상식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상대방에게서 나더라도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학생은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10대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도 상대방이 느낄 부끄러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걸 상대방 면전에서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출근을 해야 했던 주중에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출근 안 해도 되는 주말에만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일으킨 문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 유독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퍼규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그다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은 나태해 보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은 안 빠지려고 하는 게 보여서 그 학생한테 유독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헤매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무덜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교수들은 강의 자료, 과제, 시험 점수 등을 올릴 수 있고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숙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과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기 후반부가 되었고 숙제들 중에 하나를 그 학생이 엉뚱한 곳에 제출했고 저는 처음에는 안 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필립 웰즈에게 보내주면서 그 학생이 엉뚱한 곳에 제출한 걸 발견했다. 페널티 주지 말고 채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숙제를 또 엉뚱한 곳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숙제는 기말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로 내주었었고 기말 프로젝트는 2명이서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그 숙제 지침서에 프로젝트 팀별로 1명만 제출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숙제를 내지 않아서 0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트너인 초비라는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퍽유전이 그 숙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비에게 너희 팀은 제출한 게 없으니 퍽어선 한테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초비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숙제는 퍽어선이 다른 숙제를 제출하는 곳에 제출했고 그레이더한테 이야기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필립 웰즈에게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 퍽어선 이 숙제를 또 엉뚱한 곳에 제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다시 엉뚱한 곳에 숙제를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학생한테 쏟은 노력이 허사였다는 생각에 기운이 다 빠지더군요. 그리고 그 학생은 제가 그 학생이 처음에 숙제를 엉뚱한 곳에 제출했을 때 그 학생을 전혀 나무라지도 않고 아무 페널티도 주지 않으니 또다시 그걸 기대했다는 생각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하던 중 저희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을 때 다른 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한 동료의 작은 실수로 그 팀에서 개발했던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해액은 1억이 넘었고 그 일로 그 동료는 회사 내에서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죽어가는 얼굴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닥이었을 때 했던 연구들 중 하나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음 단계인 실험실에서 치료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사소한 실수로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엉뚱한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면 치료약 개발 단계 전부를 망치게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일을 크게 그르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포닥으로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교육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학생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들과 필립 웰즈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약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필립 웰즈가 저한테 아주 무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기억하기에 그 학생이 지난번 숙제 잘못 제출한 거 너가 알아서 찾아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걸 알려줬었다. 네가 아무리 귀찮았어도 이딴 식으로 이메일 보낼 필요는 없었다라고 썼더군요. 필립 웰즈는 이번 숙제도 제가 알아서 찾아내야 했고 그게 귀찮다고 그 학생과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에게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던 필립 웰즈다운 무례하기 그지없는 이메일이었습니다. 필립 웰즈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숙제를 2번이나 엉뚱한 곳에 제출했던 퍼거선과 같은 프로젝트 팀이어서 피해를 봤던 초비를 불러서 퍼거선에게 너한테만 감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문제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고 그 시간 이후로는 신경을 좀 더 써서 일들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보원을 만나서 필립 웰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니퍼 보원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니퍼 보원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해주기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쪽 말만 듣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보원한테 내가 그 학생들에게 나무라는 이메일을 보낸 건 그 학생이 잘 되길 바래서였다. 그 학생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면 그런 이메일 보내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보원이 멈칫하더군요. 제 의도가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 달랐다는 걸 알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필립 웰즈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깎은 숙제 점수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점수 깎은 것까지 알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자 기말 프로젝트 채점할 때 점수 깎으면 또 학생들이 제니퍼 보원을 찾아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저를 모함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보원에게 기말 프로젝트 점수를 깎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차게 고개를 저으면서 더 신경질적이고 큰 소리로 점수를 깎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오피스로 돌아왔고 제니퍼 보원 이 프로젝트 점수 깎지 말라고 한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뭐든 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거에서 몇십 년을 정교수로 일하고 있던 노 교수를 찾아가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 기말 프로젝트 점수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제니퍼 보원 오피스 쪽을 고개로 가리키면서 제니퍼 보원이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제니퍼 보원이 그 말을 했다는 걸 말하지 않았는데 그 교수는 금방 눈치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한테 네가 학생들한테 프로젝트 수행한 것에 틀린 게 있으면 점수를 깎을 거고 몇 점을 깎겠다고 말했으면 깎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요. 저는 제 오피스로 돌아왔고 제니퍼 보원이 억지 쓴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미 다른 교수들이 제니퍼 보원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채점하면서 틀린 것에 대해 점수 깎으면 학생들이 또 제니퍼 보원이나 더니즈 번즈 찾아가서 억울하게 점수 깎였다고 말할 거고 제니퍼 보원은 제가 자기가 말한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기말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에게 만점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이 학교에서 시험이든 과제든 제대로 점수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그 학기 초에 깨달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니퍼 보원이 저와 더니즈 번즈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필립 웰즈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제가 그 이메일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곧 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자는 생각에 필립 웰즈에게 사과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했을 때 동료 중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회사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혔던 일과 제가 포닥대 연구하면서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배웠던 경험 때문에 그 학생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제니퍼 보원과 더니즈 번즈도 그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보냈습니다.